안녕. 제가 영국에 대한 기억들이 이런 꿀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가기 전에 여러분께 다 전수를 해드리려고 이런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여름도 끝나고 날도 좀 서늘해지고 겨울하면 영국의 Winter Lights 거리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국 여행을 계획하시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영국 여행 팁들을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영국 가기 전에 알아야 할 것부터 빠르게 정리하고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는 버스 카드는 탈 때만 찍는다. 영국에 처음 갔을 때 여러 번 한 실수입니다. 영국은 버스 카드가 아니라 일단 오이스터 카드라고 해요. 오이스터 카드. 오이스터가 그 굴 할 때 오이스터 맞아요. 버스를 타면 빅 오이스터 카드로 요금을 내요. 내릴 때는 찍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내릴 때 찍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요금이 2배가 된다. 그래서 버스 카드는 탈 때만, 꼭 탈 때만 찍어야 된다는 점. 두 번째, 놀라지 마세요 라는 뜻에 알아둬야 할 것이에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모두가 무단횡단을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영국에서는 무단횡단이 불법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도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막상 가면 다들 놀라는? 아니, 이 사람들이 빨간불에 제가 써놨네요. 놀라지 말길, 그리고 신고하지 말길. 자, 세 번째로 영국은 유로가 아니라 파운드입니다. 유럽 여행을 한 번에 여러 군데를 가시다 보면 유로면 거의 다 통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몇몇 국가들은 그 고유의 화폐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은 파운드를 씁니다. 파운드 환율은 이 정도 지금 되고요. 저도 한 번 그런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영국에서 유럽 여행을 가는 건 너무나도 옆집 가는 기분이니까 그냥 유로면 다 되지 하고 갔는데 화폐가 포린트였다던가, 이거는 그냥 저의 실수일 수도 있기는 한데, 방금 말한 거에 이어서 네 번째 팁은 영국에 오신다면 다른 국가를 꼭 같이 함께 여행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제가 친구들이 영국에 놀러 오면 영국 투어도 시켜주지만 사실 영국은 보기 오래 걸리지가 않고, 영국에서 파리로 날아가는 티켓이 4, 5만 원일 때도 있고, 정말 그냥 가장 싼 티켓을 찾아도 영국에서 폴란드, 영국에서 스페인, 영국에서 포르투갈, 프랑스를 갈 수 있는데 약간 그 저렴함을 모르는 느낌? 그래서 저는 항상 영국에 오는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유럽 여행도 가거든요. 그래서 영국에 오신다면 무조건 다른 옆에 있는 유럽 나라들을 같이 여행하시는 게 동선에 너무 큰 도움이 되고 금전적으로도 이득이라는 거. 네, 이 정도로 기본적인 영국 가기 전에 그냥 알아놔야 할 그럴 정보들을 나열을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현지인 플러스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 플러스 요즘 사람 이런 3박자의 센스로. 일단 저는 2가지 여행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여행에는 2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관광지나 핵심 지역들 위주로 돌아보는 관광형이 있고, 두 번째는 경험형, 좀 더 로컬한 것, 이 나라의 바이브를 느끼고 싶다. 현지인들이 어떻게 여유를 부리는지 나도 한번 합세를 해보고 싶다. 사실 저는 좀 두 번째를 선호하는 편인데 성격상 첫 번째로 자꾸 치우치는 그런 쪽이에요. 각자의 취향에 맞게 저의 정보들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모두에게 해당되는 런던 아이. 런던 하면 런던 아이와 빅벤이죠. 둘이 붙어 있어요. 런던 아이랑 빅벤은 붙어 있고, 그 옆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에리아가 있고 템스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사진 되게 많이 찍는 그런 명소이자 상징적인 랜드마크인데, 그러면 되게 센터에 있을 것 같잖아요. 살짝 떨어져 있어요. 런던 아이가 완전 센터에 있지 않고 살짝 떨어져 있어요. 런던 아이는 언제 가야 하고 어느 시간에 가야 하냐? 런던 아이는 밝은 런던 아이가 있고 어두운 런던 아이가 있어요. 2개 다 봐야 하는가? 그럼 2번 가야 하는가? 동떨어져 있는데 저는 2번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런던 아이가 낮의 매력이랑 밤의 매력이 또 다르거든요. 밤에는 뭔가 딱 귀에 이어폰 꽂고 좀 로우파이 아니면 팝 노래 들으면서 감성에 취하고 싶은
그런 느낌의 감성 런던 아이고요. 낮에 런던 아이는 여기 랜드마크다 이런 느낌입니다. 뭐 하루에 2번이나 런던 아이에 가기는 좀 그렇고, 예를 들어 3일 있는다고 하면 첫날 뭐 낮에 런던 아이 한번 보고 마지막 날에 이제 빠이빠이 하는 심정으로 밤에 런던 아이에서 앞에서 맥주 한 캔 마시면서 이번 여행 너무 좋았지? 이런 담소를 나누시고 하면, 다들 런던에서 그러면 어디를 여행하는 걸 추천을 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딱 3군데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차 안 타도 되고 그냥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곳들인데, 여기는 고유의 분위기가 있다, 여기 녹아든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첫 번째는 노팅힐입니다. 이미 유명하긴 한데 노팅힐 북숍으로 유명해요. 북숍에서 사진 찍고 에코백 사고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노팅힐의 매력은 이런 것 같아요. 되게 파스텔스러운 공기에 약간 참새가 짹짹 날아다니고 상인들이 화분과 잡동사니 골동품을 팔고 있는 그런 마을을 가로지르는 느낌? 노팅힐에 가면 포르토벨로 로드라는 곳이 있어요. 그 포르토벨로 로드를 이렇게 지나면 갖가지 시장들, 작은 숍들이 많아요. 아기자기한 골동품이라던가 기념품을 쇼핑을 할 수도 있고, 크레페 샵이라던가 막 큰 대형 브랜드 음식점 말고 작은 이탈리아 음식점,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아기자기한 게 좋다. 그리고 건물들을 보면은 파스텔 색감으로 다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쁘장한 건물들을 보는 맛도 있고 전체적으로 깨끗한 느낌이 있어요. 저는 노팅힐은 돌아다니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강아지 산책하면서 돌아다니고 싶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팅힐에 한번 제가 또 벚꽃 핀 걸 보러 간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혹은 반나절 정도 여유롭게 타운을 느끼면서 걸어보고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쇼디치는 제가 이번에 처음 제대로 가봤는데 그 아트, 예술, 거의 완전 그 예술의 거리더라고요. 벽에 막 그래피티가 그려져 있고, 여기는 좀 모던하고 젊고 예술이 약간 깃들어 있는 되게 독특한 바이브의 로케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좀 가죽 자켓을 좋아해. 선글라스에 뭐라고 하지? 약간 시가라고 하나? 네,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 그 약간 이런 무드? 아니면 나는 좀 트렌디한 디저트를 먹어보고 싶어. 요즘 좀 유행하는 뭐 젤라또 이런 거? 이러면은 또 쇼디치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쇼디치 가면 그 벽화도 있을 뿐더러 또 팝업 스토어 같은 것들이 모여져 있더라고요. 그 팝업 스토어에 인생 네컷도 있었던 것 같고 되게 나 저기 가보고 싶었는데 싶은 뭐 디저트집 이런 팝업 스토어들이 다 있길래 여기 약간 젊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는 하루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잠깐 들르는 정도로 가봤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제가 정말 또 좋아하는 켄싱턴. 이제 켄싱턴이나 나이스브리지는 부촌이에요. 깔끔한 느낌이 들어요, 거리 자체가. 그리고 이제 나이스브리지 쪽에는 식당이나 가게들도 되게 잘 꾸며놓은 느낌들이 있어요. 컨셉이 좀 확실하다던가 여기는 시그니처 뭐 프렌치 토스트가 있다던가. 그래서 저는 켄싱턴이랑 나이스브리지 쪽도 좀 여유롭게 걸으면서 돌아보는 그런 걸 좀 추천을 또 해요. 일단 사우스 켄싱턴에 내려서 자연사 박물관, 빅토리아 알버트 뮤지엄을 보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보고 그 다음에 하이드 파크로 가요. 네, 하이드 파크 정가운데 있는 연못에서 오리들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이드 파크를 지나와요. 그러면 이제 해러드스 백화점이 있어요. 해러드스 백화점 구경을 한번 하고 이제 나이스브리지 근처에 저녁 식당을 예약해 놓는 거예요. 맛있어 보이는 식당에 가서 테라스에 앉아서 이렇게 화이트 와인을 한 잔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구경하고, 이제 부촌이다 보니까 돌아다니는 사람들 패션 구경하는 것도 정말 재밌고 거리가 깨끗하다 보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요. 저는 이 켄싱턴 부근을 좀 더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자연사 박물관 뿐만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분위기. 제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감흥을 주는 그런 위치들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근교를 여행하고 싶다. 난 런던뿐만 아니라 기차를 타고 또 영국의 어딘가로 가보고 싶어. 브라이튼, 바스, 코츠월드. 일단 바스는 제가 이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곳이고 특유의 그 파스텔 가을 웜톤 낙엽 로마 고전 욕탕 이런 되게 따뜻하고 차분하고 어딘가 마일드한 분위기가 너무 지금 생각해도 예쁜 곳이에요. 저는 바스는 2번 갔습니다. 아무튼 바스. 브라이튼은 바닷가인데 그래서 가면 이제 피어가 있어요. 전 이렇게 갈매기가 하늘을 다 메울 수 있는지 거길 가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갈매기가 진짜 많아요. 진짜 무서워요. 그냥 이렇게 만약 추러스 먹고 이렇게 들고 있으면 바로 그냥 갈매기한테 소매치기 당하는 거예요. 갈매기도 소매치기 하는 영국. 그래서 그 브라이튼은 그 바다를 느끼고 싶다. 반짝반짝한 딱딱한 그런 모래알에 앉아서 반짝거리는 바다를 보고 싶다 하면은 브라이튼. 유명한 세븐 시스터즈 절벽이 브라이튼에 있죠. 가서 또 스캠피라던가 피쉬앤칩스라던가 그 바닷가의 해산물 요리들도 먹고 하루 정도 이렇게 놀고 오기 좋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츠월드는 난 좀 동화책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그 빨간 모자 소녀가 살던 그런 마을, 지붕이 있는 연기 뿜뿜하는 아기자기한 영국 소도시 마을에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코츠월드 가시면 됩니다. 그 아기자기함과 그 숲속의 바이브에 둘러싸이실 수 있어요. 코츠월드는 투어를 신청해서 가시면 됩니다. 관광지, 여행에서 다들 가는 곳 중에 여기는 좀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특정한 에리아들이 또 있어요. 첫 번째는 하이드파크입니다. 하이드파크는 날씨 좋은 날에 가면 하늘이 새파랗고 바닥은 완전 새초록색이고 앞에는 연못이 있고 거위들, 오리들이 이렇게 꽉꽉 가까이 가면은 또 물에서 살짝 나와요. 이렇게 또 교감을 하고 어머나 오리다. 근데 옆에 막 비둘기도 있고 비둘기는 왜 있어? 동물들과의 교감과 자연과의 교감을 함께 할 수 있으면서 공원이 굉장히 넓어서 사람이 몰리거나 할 걱정 없이 여유롭게 걷거나 책 읽거나 아니면 그냥 잔디에 신문지 깔고 누워서 자도 누워서 책 봐도 누워서 뭐 일해도 괜찮을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드파크는 좀 추천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세인트 캐시드럴 세인트 폴 성당인데 여기는 미술관을 좋아하신다 면 함께 가기 좋은 테이트 모던이라고 영국에 되게 큰 현대 미술 전시 건물이 있어요. 무료 전시도 있고 유료 전시도 있고 테이트 모던에 가는 길에 그 해리포터에 나온 밀레니엄 브리지가 있어요. 그 해리포터에서 막 이렇게 죽음의 성물에서 막 이렇게 막 휘틀 이런 폭풍우 속에서 흔들리던 다리가 있는데 그 밀레니엄 브리지가 테이트 모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밀레니엄 브리지를 건너면 세인트 폴 성당이 있어요. 여기는 세인트 폴 정말 너무 예쁜 곳이에요. 이런 것도 너무 어렵다. 세인트 폴은 밝을 때 더 예쁜 것 같고 밀레니엄 브리지는 어두울 때 예쁜 것 같거든요. 이 밀레니엄 브리지가 좋은 게 뭐냐면 그냥 다리야? 할 수 있는데 그 밀레니엄 브리지에 서면 오른쪽으로는 카나리 워프가 보이고 왼쪽으로는 그 런던 아이 쪽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이 런던의 다양한 곳들을 정말 작게지만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한눈에 내가 런던에 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다리였던 느낌입니다. 템스강을 따라서 걸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걸어서 사우스뱅크를 지나서 런던 아이까지 또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 산책을 좋아한다 하면 그 템스강 산책로를 따라서 밤 산책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정말 강추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그냥 가끔 힐링하러 친구랑 이렇게 걸어서 갔었어요. 그때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요. 자, 디저트랑 맛집은 빠르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디저트 Hummingbird Bakery. 거기 이제 컵케이크들이나 케이크들을 많이 파는데 거기에 비건 케이크도 있어요. 또 종류가 다양한데 저는 거기 레드 벨벳 컵케이크를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내가 친구랑 여행 와서 도넛을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나는 좀 구운 도넛이 좋아 하면 크로스타운으로 가시면 되고요. 나는 진짜 속세에 단맛에 혀가 절여졌으면 좋겠어 하면 도넛 타임으로 가시면 됩니다. 도넛 타임 여기는 진짜 전 한 입 먹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도넛 위에 트윅스가 올라가 있고 그 위에 초코가 막 뿌려져 있고 스프링클이 이렇게 있는 크로스타운 같은 경우는 이게 영국 도넛이지. 좀 건강하면서 담백하고 맛있게 만들었다. 저는 크로스타운 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도넛 선택지가 있는데 둘 다 맛있다. 그리고 보통 차이나타운 가면 버블티나 중국 디저트 많이 먹는데 우티 아니면 헤이티? 뭐 시부야 가면 한국 빙수랑 숏케이크가 있고 미트 프레쉬도 정말 저는 많이 갑니다. 미트 프레쉬도 진짜 유학생활 중에 많이 먹은. 자, 이제 맛집도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사실 제 디테일한 맛집 추천 영상은 따로 제가 영상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해주시면 라이브 리액션까지 있으니까 제가 먹으면서 돌아다니는 거라서 그거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국에 가면 플랫 아이언 스테이크는 무조건 먹어야지 하는데 저렴한 영국에 있는 스테이크 집인데 스테이크를 먹고 나면 아이스크림까지 디저트로 주고 스테이크를 먹기 전엔 팝콘을 에피타이저로 주는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식당이거든요. 하지만 웨이팅이 1시간이에요. 자, 플랫 아이언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러분, 플랫 아이언은 사이드 맛집입니다. 저랑 같이 갔던 사촌 동생도 엄마 우리 동생도 플랫 아이언을 먹었을 때 초록색 이거 맛있다 라고 하거나 언니랑 그때 여행 갔을 때 먹은 스테이크 그거 막 이렇게 올려서 먹었던 거 맛있었는데 이렇게 꼭 사이드를 껴서 칭찬을 한답니다. 자, 사이드는 뭘 시키셔야 되냐면 garlic bone marrow mashed potato, cream spinach. 이거 사람이 먹는 거 맞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금치를 크림화시킨. But trust me, scoop like a spoonful of spinach cream or mashed potato and like place that on top of your steak. 이게 같이 먹으면 그 풍미를 2배로 만들어주거든요. 플랫아이언 가면은 이 사이드의 매력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식당이 있다면 여기다! 라고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저희 엄마가 런던 여행한 중에 여기가 가장 좋았다라고 하신 곳인데 여기는 식당 플러스 펍 플러스 템스강의 분위기를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은 날이 흐리던 조건 비만 안 오면 템스강 근처 테라스에 앉아서 생맥주를 이렇게 딱 시켜요. 그리고 거기가 또 영국 음식을 파는 곳이라서 뭐 소세지랑 매쉬 포테이토를 시켜서 바람 시원하다 이렇게 하고 짭짤한 소세지 이렇게 이런 감성. 또 맛집은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또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 갈 건데 괜찮을까요? 하면 제가 또 이렇게 댓글로 알려드릴게요. 제 전문 분야라서. 영국 음식 어떤 걸 먹어야 할까요? 다들 영국에 가면 영국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맛있는 걸 먹어야 된대요. 다들 일단 머릿속에 영국 음식은 맛없다 라는 편견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국 음식은 먹어도 된다 라고 제가 어프로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sticky toffee pudding. sticky toffee pudding은 디저트예요. 영국식 디저트인데 이건 맛있다 라고 처음으로 생각한 그런 영국 음식. 푸딩 하면 이제 톨롱톨롱 찰랑 젤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젤리가 아니라 약간 브라우니와 케이크의 중간? 그런 따뜻한 이런 빵 위에 이 토피 카라멜 소스가 이렇게 부어져서 그걸 이렇게 아이스크림과 함께 떠먹는 뜨거움과 차가움의 조합, 그리고 약간 짭짤함과 굉장히 달달함의 조합, 그런 매력적인 디저트가 또 영국에 있답니다. 그래서 영국 펍이나 영국 식당에 가면 이런 스티키 터피 푸딩이 이제 디저트로 보일 거예요. 보이면 한번 시켜보고 나 영국 디저트도 먹어봤다, 맛있더라 라고 이제 말을 하고 다니시면 아무도 안 믿는. 맛있겠다. 그리고 이건 또 어프로브 한다 싶은 게 Sunday roast. Sunday roast는 가공을 하지 않은 음식이에요. 이제 일요일에만 보통 먹을 수 있는데 일요일에 펍이라던가 영국식 식당에 가면 일요일 한정으로 팔아요. 구운 고기, 이렇게 야들야들한 고기랑 요크셔 푸딩, 그리고 다양한 각종 야채들 를 이렇게 한 플레이트에 내주는데 약간 잉글리시 브렉퍼스트의 건강한 더 고급스러운 느낌? 썬데이 로스트도
저희 엄마가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냥 그 재료 본연의 맛을 이렇게 잘 살린 그런 영국식 일요일의 브런치. 그리고 뭐 피시앤칩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영국의 클럽, 파티 이런 곳에 가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하냐. 제가 영국에서 파티를 많이 가봤는데 클럽은 또 안 가봤거든요, 잘. 이제 파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내에서 하는 파티. 주최자들이 클럽을 빌려서 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관광객으로서 와서 클럽을 간다 하면 헤븐은 게이 클럽인데 음악이 대중적입니다. 아리아나 그란데 그래서 내가 아는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다. 그런데 입장 불가당할 수가 있어요. 너무 스트레이트해 보여서. 네, 하지만 재미는 그쪽이 가장 인기로 소문났었던 그런 클럽이었던 것 같아요. 자, 또 살 것. 저는 웨이트로즈 파스타 많이 사오고요. 이제 기념품을 보통 사잖아요. 보통 노팅힐 북샵에서 에코백을 많이 사시는데 저는 워터스톤 하고 Daunt 북샵 이렇게 두 군데의 에코백과 분위기 또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런던 여행하면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죠? 소매치기예요. 정말 저는 소매치기 당하는 사람을 목격한 적도 있고 소매치기 당하는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타본 적도 있고 픽포켓 당해본 적도 있어요. 이만큼 런던에서는 도난이 흔해요. 내가 무방비 상태면 언제든 그들은 나의 것을 빼앗아갈 준비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관광 중인데 어떻게 폰을 안 들고 있어요? 여기저기 찍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브이로그를 찍어야 되고 이때 이렇게 가져가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비하셔야 합니다. 스트랩. 저는 런던 여행 오는 사람에겐 스트랩을 꼭 차고 오라고 해요. 이걸 이렇게 손에 걸고 잡는 거예요. 이걸 일부러 보여줘요. 길거리에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표를 내면 저는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처음 영국 왔을 때 한 번 도난 당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도난 당한 적이 없어요. 내 것은 내가 지키자. 그리고 내가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티내자. 화이팅! 그렇게 하셔야지 이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런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런던에서 우버를 이용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택시는 이제 너무 비싸다고 들었어요. 저도 타본 적이 없어요. 비싸다고 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우버가 가장 저렴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런던에 갈 때 우버 앱을 깔겠죠? 그때 두 가지 앱을 더 까셔야 합니다. 사실 우버로도 충분하긴 한데 거기서 돈을 더 아끼고 싶다 하면 우버의 경쟁자 앱들을 까세요. Uber, Bolt, FreeNow. 전 이 세 가지 앱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에. 그러니까 가격을 조회를 할 때 세 개를 다 켜서 세 개 다 얼마 뜨는지 조회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보통 다 달라요. 가끔 몇만 원까지 차이가 나요. 그 중에 가장 싼 걸 골라서 타고 가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버 드라이버 한 명이 여러 가지 앱에 다 등록을 해놓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격 경쟁력 면에서 이렇게 세 가지 앱을 비교해보고 타는 거랑 우버만 타는 거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버 앱 3개를 다 깔아서 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특히나 공항에서 숙소 갈 때, 숙소에서 공항 갈 때.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파는 정수물 아니면 탭워터 두 개 중에 항상 저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물을 마실 것인가. 근데 저는 사실 그냥 내내 탭워터 마셨거든요. 영국에 5, 6년 살면서. 만약 정 찝찝하시면 still water를 고르시면 되는데 탭워터를 안 꺼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식당에서 still or sparkling?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still water를 가져다 주거나. 왜냐면 still water는 우리가 돈을 내야 되고 탭 워터는 공짜니까. 그러면 저는 그냥 just have water please. Just have water please.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anything to drink or white wines, red wines 하면 just have water is fine. Thank you. 약간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약간 인종차별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마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팁 문화가 있잖아요. 영국은 팁 문화가 없어요. 근데 자체 팁이 있어요. 일단 그 서비스 차지라는 게 영수증에 따라 붙어요. 내가 시킨 금액의 몇 프로, 보통 12.5%. 그래서 영수증 하단에 보면 이렇게 discretionary service charge 12.5% 이렇게 써 있어요. discretionary 같은 경우에는 내가 no 하면 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평소라면 이 웨이터분이 요리 준비해서 가져다 주시고 나의 취향을 물어봐 주시고 직접 추천해 주시고, 그런데 동양인이라고 무시를 한다거나 내가 아까 시켰는데 요리가 뭐 1시간 뒤에 나오는데 웨이터를 불러도 답이 없고 건성건성 대답한다거나 날 서 있다거나, 이거 좀 이상한데? 내가 고객으로서 너무 존중을 못 받고 있다, 차별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저는 로마에 갔을 때 이제 파스타 집에 갔는데 이제 주문을 했는데 웨이터가 Where are you from? Korea. 김정은. 처음엔 그냥 No, that's North. 넘겼죠. 했는데 계속 저를 볼 때마다 김정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의를 줬어요. What you're saying is rude. 그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한번 일침을 줬어요. 그랬는데도 계속 하하하 웃으면서 또 막 김정은 이러는 거예요. 웨이터가. 그래서 일단 식사를 끝내고 다른 웨이터가 이제 영수증을 가져다 줬는데 영수증에서 I refuse to pay the service charge 이렇게 했어요. 난 서비스 차지 못 내겠다 했더니 다른 웨이터가 아니야, 서비스 차지는 원래 포함이 돼 있는 거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지? No, I don't think I received the service that I deserved. The waiter was rude. He kept calling me 뭐뭐뭐뭐뭐. I felt very disrespected 라고 말을 했어요. In that way, I refused to pay the service charge. 이렇게 말을 했더니 할 말이 없는 거죠. 내가 마땅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는데 서비스 차지를 내는 게 부당하다 라고 말을 하면 걔네는 빼줄 수밖에 없어요. 빼주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탕까지 줬어요. 근데 제가 안 받는다고 했는데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와서 버렸어요. 아무튼 만약에 영국이나 어느 유럽 국가에서든 서비스 차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내가 그에 마땅한 서비스를 받지도 못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말해도 돼요. We won't pay the service charge. I refuse to pay the service charge. 이건 좀 공격적이다. Is it okay if we don't pay the service charge?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가 정말 내가 마땅한 서비스를 받았다 했을 때 주는 거지만 영국에서는 우리가 마땅한 서비스를 줄 테니까 일단은 영수증에 넣어놓을게 거든요. 암묵적인 약속이거든요. 여행을 하실 경우에 와 이건 좀 아닌데? 난 좀 불쾌한 경험을 했다 하면 말 그대로 discretionary. 제발 discretionary charge는 내지 마세요. 네, 아무튼 오늘 생각나는 그런 정보들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도움이 되셨나요? 다들 이제 영국 여행하거나 유럽 여행하실 때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향에 맞게 많은 정보들을 또 가져가세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주제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영상 2탄으로 가지고 오거나 다뤄보겠습니다.